김록환님, 요즘 여기저기서 가상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 버추얼 샌의 용량 확장이 있어서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버추얼센의 그 용량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인터널 그 X86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 J보드라고 해서요. 네네. 그 스토리지의 그 디스크의 묶음을 그대로 이제 뭐 연결해서 네. 확장성을 늘릴 수 있는 네, 하는 이제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음. 그 용량에 대한 이제 문제도 사실 이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박병수님, 타 솔루션 중복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V셋은 향후 중복 제어 기술이 적용이 가능할런지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있다가 그 V센 지금 이제 6.0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향후에 계속 그 발전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뭐 중복 제거 기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아까 뭐 스토리지 그 외장 스토리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다 얹을 예정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이 클러스터를 데이터 센터 간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스토리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현실에서 올 플래시 SSD의 전망과 가상화식 고려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올 플래시 SSD. 사실 그 올 플래시 SSD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능적인 문제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성능은 중요시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예. 네네. 그래서 이 가상화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버추얼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제성 측면을 가져가기 때문에 올 플래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올 플래시 제품과는 비용 측면까지도 좀 장점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성능적인 부분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벤더에 그런 걸로 그냥 사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의 하나의 부품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네. 네. 김국재님, V센이 호스트 인터널 디스크와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호스트 장애 시 V센의 성능과 용량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데 관련 방안이 있는지요? 네, 일단 그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기 때문에 일단 성능적인 부분이 그 장애 시점에는 뭐 사실 이 부분은 그 버추얼 센뿐만 아니라 기본 뭐 외장 스토리지들도 그렇겠죠. 뭐 하나의 어떤 그 컨트롤러가 뭐 장애가 생기면 네네. 이중화를 해서 하나가 운영을 하지만 성능은 반이 되는 것처럼 네. 그 장애 순간에는 성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뭐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해결을 한다면 뭐 네, 충분히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경님, V센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 V센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조건은 그 일단 X86 서버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죠. 최소한 노드가 3대입니다. 아, 네, 세대, 3대가 노드 기본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용성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최소 이중화를 한다면 한 두 곳으로 나누고 하나의 서버는 이것을 이제 관장해서 네.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서비스를 하자라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최소 3개의 하드웨어 그 서버가 필요합니다. 네. 김주호님, 스냅샷이 아까 32개로 늘어났는데 스냅샷 저장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PPT 자료에 보시면 그 32개까지 그 스냅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그 스냅샷의 어떤 그 오버헤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성능 저하율을 체크해 봤을 때 저희가 테스트한 바로는 2% 미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2개까지 다 찍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성능 저하율은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그 오버헤드는 없다고 봐도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센 스토리지 환경에서 V센으로 갔을 경우 안정성은 얼마나 보장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도 잠깐 드렸었는데 그 기존의 뭐 버추얼센이 그렇듯이 뭐 네트워크라든지 하나의 호스트라든지 어떤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용성, 안정성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대단위로 갔을 때 하나의 렉이 그 하나의 클러스터가 2개의 렉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렉이 뭐 장애가 생기더라도 렉 단위로도 이제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 엔터프라이즈급 그 외장 스토리지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의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님, V센 도입 시 사스나 사타 컨트롤러 대신 레이드가 탑재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요? 이때 SSD와 HDD가 각각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요? 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사실 버추얼센에서 이 레이드 개념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네. 레이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버추얼셀은 아. 내부적으로 이 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서 할 테니 네. 사용자는 그냥 네. 간단한 것만 정해주세요. 뭐 아.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레이드가 탑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레이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레이드 5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네. 버추얼셀이 알아서 네네.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로님, 타사에는 VCM 같은 제품이 있는지요? 있다면 VM와의 차별점이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경쟁 제품들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 vSAN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vSAN이라는 것이 그 vSphere로 가상화된 서버 가상화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 vSphere로 가상화된 환경, 네. 이라면 최적의 네, 그렇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VSP안에 인베드 돼버린 거니까. 아예 그죠? 버추얼 네네. 그 vSphere의 커널에 내장되어 있는 네네.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재훈님, vSAN과 버추얼 볼륨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버추얼 볼륨 구성할 때 2개 이상 다양한 벤더 스토리지를 이미 쓰고 있는 경우 통합된 스토리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지요? 아,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버추얼 샌과 V볼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냐? 최적의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당연히 그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그렇죠.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 버추얼 샌을 사용하시는 부분과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외장 스토리지의 버추얼 볼륨을 도입해서 사용을 이렇게 나눠 쓰신다면 네. 가장 최적의 조건, 저희가 네네. 말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이룬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V볼이라는 것은 그 스토리지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그 종류에 상관없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황, 솔루션인데 다만 스토리지마다 그 고유의 특성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스토리지 자체가 제공하는 특성이 기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나눠지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같이 하나의 통합해서 vSphere 환경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명우님, 서버룸이 2군데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VCN을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한지요? F5 케이블. 네. 일단 서버룸이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트워크라는 부분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네. 다음 그렇죠.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라고 해서 네. 아예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나눠져 있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X86들을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 가용성을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예,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해서 뭐 100km가 되더라도? 아직 그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지원할 겁니다. 아마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다 가능한 네.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올해 안에 내년도에? 예정은 지금? 예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내로 나오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래님, 스토리지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버추얼 셋이 전면에 배치가 된다면 스토리지 부분은 굳이 고성능이 비싼 것이 아니라도 될 것 같은데요. 저가 일반 나스나 다스 스토리지를 붙여서 기존의 센 기능과 성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내에 있는 기존 스토리지 재활용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는 이제 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버추얼센을 사용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그 외장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외장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토리지 벤더가 뭐 자기들 뭐 스토리지 라인업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거기서도 뭐 전체를 다 버추얼볼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라인업에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스토리지 벤더의 결정 사항이거든요. 네. 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의 스토리지가 그 버추얼 볼륨을 그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이 호환성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홍희님, VM웨어 버추얼 셋과 유사한 솔루션은 VM웨어 버추얼 셋만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누타닉스의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이번에도 그랬고, 네. 아까도 그 버추얼셀만의 장점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저희 경쟁 제품 중에 뭐 누타닉스의 제품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 버추얼셀만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 vSphere 환경에서 VMware 환경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뭐 더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네. VMware 스택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VMware를 사용하시는 환경이라면 네. 버추얼센이 알겠습니다. 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지현님, 버추얼 볼륨 솔루션이면 HA 솔루션의 역할까지도 커버가 가능할죠?
예, 당연합니다. 그 HA 솔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드 파트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스토리지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스토리지 자체가 우리 HA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가용성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서드 파트 솔루션이라면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김태형님, 스토리지의 SSD를 캐싱하여 I/O 효율성을 높이는데 서버 내 메모리 사용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서버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SSD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그 말씀을 드리면 그 SSD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PCIe 같은 우리 그 S86이 지원하는 좀 다양한 플래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 플래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캐싱을 하는데 서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사실 그 버추얼 센이라면 네. vSphere도 돌아가야 되고 버추얼 센도 돌아가야 되고 그 자체로 돌아가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메모리가 네. 필요하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 부분에 맡기고 버추얼 센이 사용하는 캐싱은 플래시 디바이스를 발전하고 싸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네. 이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님, 버추얼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네트워크 관련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이 버추얼 센이 사실 그 저도 미니멈 원지 뭐 원지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원지로 그 최소 미니멈은 가능한데 네. 뭐 당연히 저희는 텐지면 좋겠죠. 그렇죠. 레코멘드 하는 건 텐지인데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통신을 이루어지면서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네. 오케이. 서길재님, vSphere 운영 중이라면 버추얼 센을 사용 시 라이센스 추가가 필요한지요? 예, 맞습니다. 박지환님, ESX 서버 세대를 일반 이더넷 케이블로도 연결해서 vSEN 기능이 가능할까요? 테스트 환경에만 적용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네. 이제 버추얼 센 사용 시 라이센스 추가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네네네. 버추얼 센 같은 경우는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제품이고요. 버추얼 볼륨 같은 경우는 vSphere 하나의 그냥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저희 스탠다드부터 다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환경상님, 가상화 기반에서 DR 도입 시 백업 DR이 아닌 BCDR 서비스 복구 시 물리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구간이 아닐 경우 제약이 있어서 같은 사이트 내에 BCDR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버추얼센을 도입하면 다른 공간에서 BCDR 서비스가 가능할지요? 일단 그 버추얼 센을 그 이용해서 BCDR 솔루션을 얘기하시는 거는 버추얼 센이 VM웨어 스택과 가장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BCDR 저희 솔루션이 뭐 BDP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SR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이트 네네.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해서 가장 잘 조합이 되고 네. 그 버추얼 센을 SRM과 통합을 한다면 다른 위치에서 이 DR과 그 재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박병수님은 오늘 그 질문자 한 분으로 질문항으로 오늘 질문한 박병수님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고 하죠. 네. 네, 오늘 그 VM웨어의 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버추얼 소프트웨어 정의 그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로 된 솔루션들을 이렇게 도입을 한다면 이제 뭐 지금 가장 우리의 앞으로 향후의 먹거리고 네.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컴퓨팅 서버 쪽, 스토리지 쪽 네트워크를 이제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네. 논리적 관점에서 네, 자꾸 이제 물리적 관점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